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은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좀 도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더 이상의 이제 큰 추위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되게 짧아요. 뭐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해서 100년 동안의 거짓말 중에 이제 챕터 1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토끼굴에 떨어지다. 왜 토끼굴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아마 우리 잔 재주에 우리 스스로가 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악순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합성 화학 물질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악순환에 이제 토끼굴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경고 문구 읽기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또 다른 의학적 예외가 관찰되고 있다. 화학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질병 양상이 그것이다. 그들은 다양한 징후와 함께 화학 물질과 식품에 대해 새로운 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반응은 새로운 질병 과정의 척도가 될지도 모른다. 마치 열병이 전염병의 척도인 것처럼 말이다. 해갖고 텍사스 대학 건강과학센터의 클라우디아 밀러 박사가 저널지에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이 합성 화학 물질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에도 이제 경고해가지고 붙여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안 붙어 있는데 월마트에는 이런 게 이제 경고해가지고 이런 게 붙어 있답니다. 이곳 구내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물품들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암이나 선천성 결손증 또는 여타 생식장애를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한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형 할인점을 가도 그런 경고를 붙여놓은 걸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똑같이 표지를 눈여겨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무신경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하고 면담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인터뷰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 항상 이곳에서 쇼핑을 했는데 왜 그러세요? 만에 하나 눈곱만큼이라도 위험하다면 누군가 경고했을 거라고요. 경고문이 붙어있는데 보지도 않으면서 위험했다라면 경고할 거라는 그 안일한 소비자들의 이제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는 화학물질들과 관련하여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태도를 취하거나 건강상의 위험이 있다면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관들 또는 제조업체들이 의뢰 우리에게 경고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월마트의 표지처럼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경고에 무관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희 나라도 지금 몇 년 됐지만 그 가습제, 첨가제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았죠.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만 또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는 하죠. 되게 안타깝긴 하는데 34페이지에 보게 되면 선진국 국민들은 음식과 식수, 공기에서 얻는 평균 700가지의 합성 화학 물질을 체내에 함유하고 있다. 선진국 국민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그럼 우리 몸에도 700가지, 평균 700가지 정도의 화학물질을 체내에 함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냉정히 이야기한다면 체내에 축적된 화학물질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일부 독성물질들은 장기와 세포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5페이지에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충격적인 얘기인데 환경활동그룹에서 조사를 했는데 2004년 8월과 9월에 미국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무작위로 제대혈을 검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평균 200종의 합성 화학 물질이 검출됐답니다. 제대혈에서. 신생아들이 출생 이전 태아 발달 단계에서 산모를 통해 독성 물질의 공격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착색제와 반류제 8가지 퍼플로로 화합물, 다수의 방염제와 살충제, 그 다음에 PFOA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PFOA 대표적인 게 뭐예요? 코팅후라이펜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태어난 신생아에 제대혈을 검사를 해보니까 200가지의 합성 화학물질들이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합성 화학물질들이 어떻게
우리 이제 이동을 하느냐 하면 독성 화학물질 밀입자들은 먼지에 달라붙은 채 상층 대류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다가 북극권에 도달하면 차가운 대기가 그 먼지를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이 얼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합성 화학 물질들 같은 경우도 냉기가 끌어당기듯이 탄소도 얼음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탄소가 요즘 너무 위험하다, 탄소 배출권 막 얘기 나오는 게 얼음들, 빙하가 녹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있던 탄소들이 더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지구가 온난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36페이지에 보게 되면 화학적 위협이야말로 폭탄이나 전쟁보다 위험한 모든 인류를 겨냥한 궁극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이런 위협에서 몸을 숨길 수 없다. 이 세상 구석구석 화학물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북극권에서도 나오니까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합성 화학물질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답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람이나 야생동물이 고통을 겪기 전까지 무엇이 안전한지 결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법규가 정해졌다고 경고했다. 독성 전문가 도리스 랩이라는 사람인데요. 1976년에 제정된 독성물질 규제법은 위험이 입증되지 않는 한 화학물질의 판매와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종류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칵테일 효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에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설령 라벨에 모든 성분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잠재적으로 해가 되는지를 알 도리가 없다. 오늘날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의 유일한 진실은 광범위한 비밀과 기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너무 슬프네요, 그죠? 식품 첨가제는 간단히 조미료나 천연재료라고 적혀 있답니다. 우리가 천연재료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또 요즘 이제 방향제 같은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방향제의 개별 성분들은 라벨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오직 방향이라는 단어만 표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100가지 이상의 물질이 방향 성분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요? 이제 43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은 축적된 화학물질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류 의사와 독성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최전방에서 방어 체제를 갖춘 건강한 간과 신장이 거의 모든 독성 물질의 축적에서 우리를 보호한다고 장담한다. 우리의 간은 이런 종류의 축적된 화학물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간은 이런 독성 물질을 탐지하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격리하거나 신장으로 보내 여과 시스템으로 제거하거나 혹은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이를 처리한다. 뭐를 처리하는 게 가장 간단할까요? 몸의 입장에서? 지방이죠. 지방. 그래서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살이 많이 찐다라는 것은 내 식생활이나 환경 속에서 이런 합성 화학 물질들을 많이 음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공기나 물을 통해서도 그렇고 흡수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방세포이다. 결국 지방세포. 우리의 신체 조직은 이런 생소한 화학물질을 신진대사를 통해 처리할 수 없다. 신진대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포에 쌓는 거죠. 그럼 이게 많이 들어오면 또 쌓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을 늘려야죠. 그래서 살이 찌는 겁니다, 사실은. 단순히 그거 한 가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005년 영국의 보건보건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미량의 화학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의 장기적인 영향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몸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단일한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무시무시한 괴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칵테일 효과가 일어나면 가능성은 충분한데 이게 일어나면 어떤 해를 입힐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950년부터 2001년 사이에 미국에선 각종 암 발병률은 85% 증가했다. 지난 20년 동안 암 발병률이 가장 급격한 연령대는 흡연이나 과중한 노동, 질병 등의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거의 없는 아동계층이었다. 아동계층이야. 그래서 앱스타인이라는 의사가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화학물질들은 대부분 독성이나 발암성 혹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그 어떤 검사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조금 더 심각하게 사실은 내 가족의 건강과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구독자 분들께. 그래서 48페이지 1장을 마감하면서 리스크 패러다임을 뒷받침하는 과학은 막대한 상업적 이익의 조정을 받으며 공평함이나 대중의 이익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런 리스크 패러다임은 탄창을 가득 채우고 진행하는 위험천만한 생물학적 러시안 룰렛이나 마찬가지다. 탄창에 총알을 가득 채우고 하는 원래 러시안 룰렛은 한 알만 넣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득 넣고 하는 게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화학 합성 물질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들을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합성 화학 물질과 같이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까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질병들은 화학 물질에서 비롯된 것들이다라고 릭 어빈 텍사스대 A&M 대학 동물학자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러게요. 되게 좀 그렇죠.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가 50페이지에 상승작용에 숨겨진 역할이라는 거죠. 칵테일 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말에 원인 모를 이유로 다수의 아동 자폐증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미국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상수도에 포함된 3가지 합성 화학 물질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 3가지 주요한 식수 오염 물질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자폐증이 증가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 이런 영화도 이제 단순히 있고 이 얘기는 아니지만 로버트 줄리아가 한 주연으로 나왔던 그 아이가 이제 병에 걸려서 그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얘기 제목이 하여간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얘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상승작용은 2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동시에 작용하면 개별적인 화학물질이 낳는 결과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강력한 악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과 의학이 사용하는 측정 방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의 위험을 예상하기 힘들다. 그래서 대다수 과학자와 기업들은 합성 화학물질이나 건강에 대한 자신들의 오해를 순순히 시인하는 대신 상승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눈가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상승작용의 잠재적 영향을 최초로 언급한 문헌 글에서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거는 정말 이거 합성화학물질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한번 그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 조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또 의학의 미래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이제 200세 시대에 도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IT 기업들이 전부 장수에 관련된 쪽으로 다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말로 알츠하이머가 뇌에 단백질이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단백질 뇌에다 구멍을 뚫고 체세포를 집어넣어서 그 알츠하이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없애고 새로운 뇌세포를 형성하는 것까지 지금 중국과 호주에서 인체 실험까지 하고 있답니다. 근데 거진 성공률이 높답니다.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대신 뭐가 더 독한 병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런 합성 화학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200살까지 살 수 있지만 뭐 안 산다 하더라도 건강히 살다가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21세기의 질병들은 대부분 이런 거라고 하니까. 2005년 12월 31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글이다. 그래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음식물이 화학물질을 발암물질로 변환시키는 효소 활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라는 거죠. 상승작용에 대해서 나온 얘기예요. 기사거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나다 보건국에서 나온 얘기. 그 다음에 유아 돌연사 증후군의 미스테리 이런 얘기들. 그래서 매트리스. 우리나라도 그런 일로 라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 건데 이것도 매트리스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방염제 같은 화학물질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발생한 독성가스가 유아 돌연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침대에서 자라는 곰팡이가 합성 화학물질 및 열과 상호작용해서 이렇게 치명적인 유아 돌연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고요. 또 염소 얘기가 나오는데 염소는 다른 화학 물질들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모방 물질로 변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염소 처리된 물을 마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방암 발병 위험이 더 크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뭐를 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염소를 쓰죠. 이걸 다 걸러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하여간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57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발성 화학물질 과민성은 알레르기 전문 의사 서론 랜돌프가 고안한 용어다. 그래서 1980년대에 그런 현대의 합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편두통, 구토, 기억상실, 관절통, 동공울혈. 동공울혈이라는 것은 이제 눈동자, 이게 동공이 이제 피가 뭉치는 거죠. 울혈. 눈과 목의 가려움증 등과 같은 다양한 만성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인구의 30%는 이런 증후군으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니다. 인간 신체는 가득 찰 때까지 다양한 합성 화학물질을 조금씩 채워넣는 항아리와 흡사하다. 일단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은 일련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그럼 내가 알러지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은 내 몸에 이미 합성 화학물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참 슬프죠, 그죠? 그래서 이제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원인 모를 건강장애의 비밀 그래갖고 이제 파킨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우리는 모두 질 나쁜 음식물을 먹으며 성장했습니다. 주로 가공식품을 먹었죠. 그 결과 전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영양소가 부족해졌고 그로 인해 우리에겐 파킨슨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전문직 종사자. 네. 너무 슬퍼요, 사실은. 그래서 59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부족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 축적된 온갖 합성 화학물질과 결합하고 이것이 유해한 상승작용을 일으켜 신경성 질환을 낳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가공식품 섭취로 우리의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그 결과 독성물질의 체내 축적이 점점 증가한다는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경학자거든요. 뉴욕타임즈에서 신경학자가 2005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단계는 태아 단계인데 어머니에게 축적된 화학물질로 인해 혹은 수정시 낳은 자에 직접 침투하는 환경 독성물질을 보유한 아버지의 정자에 의해 수태 단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또 오염된 공기가 호흡하는 임산부의 단순한 행동이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뭐 태아 용품들에서 이제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돼 가지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태아부터 이제 이런 거에 우리 노출돼 있고 2단계 유년기에는 이제 생후 6개월이면 이미 평생 신체에 침투하게 될 독성 화학 물질의 30%를 흡수한답니다. 대부분이 백신들, 특히 수은 기반의 티로메사를 함유한 백신들은 이미 연약해진 아이들의 면역체계를 더 약화시킬 수 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거를 맞죠, 사실은. 수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많은 의학 연구자들은 조제 분유를 유아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백신이 아니라 첨가제입니다. 이 얘기는 정확한 거거든요. 첨가제, 수은이나 포르말데히드,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요. 여기 돼 있네요. 백신 첨가제는 메틸 수은, 알루미늄, 포르말데히드, MSG, 아황산염, 에틸렌글리콘. 에틸렌글리콜은 뭐냐면 부동액이에요. 부동액,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동액.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또 놀이터에는 높은 수치의 비소가 나오고요. 비소는 조금만 먹여도 소가, 큰 항소가 죽을 정도로 독한 물질이거든요. 또 PFOA로 알려진 테프론 입자, 결코 분해되지 않으며 인간의 체내에 평생 머물 수 있다.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코팅오라이펜. 그 3단계는 이제 10대인데 패스트푸드, 전분 튀김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또 과다 처방 등 항생물질, 또 육류에 들어있는 호르몬, 뭐 이건 성인기도 해당되고요. 식품 첨가물, 해산물 섭취, 뭐 이런 것들, 살충제, 뭐 노년기에는 뭐 너무 많죠. 처방약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 호르몬의 화학 물질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삶이 편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삶이 그만큼 편해졌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대가들이 지금 현대인들의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의 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만은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200세를 꿈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시고 이런 것들을 붙잡아낼 수 있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